석청은 눈짓을 하여 민유를 10여 걸음 떨어진 한쪽으로 불러 나직이 물었다. 우리 오가가 맞소? 오가가 장락방의 방주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 애처럼 멍청한 녀석이 방주가 될 수 있겠소? 민유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미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모습이 조금은 달라진 것이 당연하죠. 난 우리 아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석청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 되었다. 그럼 당신은 아무 의심도 느끼지 못하오? 민유는 주저주저하는 빛을 보이며 대답했다. 의심은 약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지만 꼬집어서 이유를 말할 수 없으나 자꾸만 우리 아들같이만 생각돼요. 석청은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들뜬 어조로 나직이 외쳤다. 아, 방법이 있어. 3회 그날 그 계집이 당신을 해치려고 했을 때 그 일은 이들 부부가 한평생 가장 한스럽게 여겼던 일이라 두 사람은 한시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일은 들먹이기도 싫어했던 나머지 그는 애매하게 한마디를 하고 얼버무렸다. 민유는 그 말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래요. 내가 그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녀는 옆에 있는 바위 곁에 앉아 석파천에게 손짓을 했다. 석파천은 그녀의 앞으로 다가갔다. 민유는 바위를 가리켰다. 그녀는 석파천을 자기 옆 바위에 앉히고 입을 열었다. 얘야, 내가 첫 돌이 지난 얼마 후의 일이었다. 어느 여도적이 이 애미를 해치려고 집으로 잠입했다. 그 당시 너의 아버지도 집에 없었고 이 애미는 너의 동생을 낳은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대적할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그 여도적은 이 애미만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를 죽이고 너의 아우마저 죽이려고 했다. 석파천은 놀라 부르짖었다. 그래, 나를 죽였어요? 그러나 그는 곧 실소를 했다. 나도 멍청하군.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 당연히 죽지 않았는데. 민유는 웃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는 왼손으로 너를 안고 오른손에 검을 들고 억지로 버티어내고 있었다. 그 여도적은 무공이 대단했거든. 정이 위급해진 그때 너의 아버지가 돌아오시게 되었지. 그 여도적은 3개의 금전표를 던졌다. 계속되는 그녀의 이야기는 대강 이러했다. 3개의 금전표 가운데 2개는 민유가 검으로 쳐서 떨어뜨릴 수 있었으나 1개는 그만 석중옥의 엉덩이에 적중되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놀란 나머지 민유는 기절을 했는데 그때 마침 석청이 나타나자 그 여인은 도망을 쳤다. 석청은 그녀를 쫓으려고 했으나 몰래 그녀가 잠복시킨 고수가 있을지도 모르고 또 민유를 구하기 위해 멀리까지 쫓을 수가 없었다. 그때 석청은 여도적이 갓난 아기를 데리고 가기는 했으나 정말 아기를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빼앗긴 동생이 시체가 되어서 되돌아왔다. 어린 가슴에 2자루 장검이 꽂혀 있었는데 한 자루는 검은 검이고 한 자루는 흰 검이었다. 뿐만 아니라 2자루의 검에는 각기 석청과 민유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을 때 눈물이 비오듯 흐를 뿐 민유는 더 이야기를 계속하지 못했다. 석파천은 의분을 느끼고 부르짖었다. 그 여도적은 정말 나쁜 사람이군요. 어린애가 무엇을 안다고 그와 같은 독수를 써서 죽이다니. 그리고 그는 아쉬운 듯 다시 말했다. 저에게 동생이 있었으면 좋았을걸. 석 부인, 우리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없답니다. 민유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얘야, 너는 정말 너를 낳아준 친애미를 잊었단 말이냐? 내가 바로 널 낳은 친애미란다. 석파천은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셨을 것입니다. 민유는 한숨을 쉬듯 말했다. 그날 금전표가 너의 왼쪽 엉덩이에 꽂혔는데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바지를 벗어보아라. 석파천은 말을 더듬거렸다. 그는 자기 어깨에 정당히 깨물었다는 이빨 자국과
설산파에 요 사숙이 찔러냈다는 여섯송이 눈 모양의 검의 입은 상처 자국을 깜빡 잊고 있었던 사실을 상기했다. 그때 그는 한사코 부인했으나 일단 옷을 벗고 살펴보니 그와 같은 자국이 뚜렷이 나타나 있었는데 그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었다. 지금도 석 부인 민유의 말을 듣고 정말 왼쪽 볼기짝에 금전표의 자국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슬그머니 손을 볼기짝에 가져가 만져보았으나 어떤 상처 자국도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의 선례가 있었던 터라 그만 더럭 겁이 나가니 조마조마해졌고 안색도 수시로 변하게 되었다. 민유는 그가 난처해하는 것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의 친애미다. 어릴 때 기저귀를 수없이 갈아준 애미인데 부끄러워 그러느냐? 그리고 그녀는 몸을 일으켰다. 굳이 난처하다면 너의 아버지에게 보이도록 해라. 민유가 저만치 물러난 반면 석청이 다가왔다. 얘야, 바지를 좀 벗어보아라. 석파천은 다시 한번 만져보았으나 어떤 흔적이 있는 것 같지 않아 허리춤을 끌고 바지를 내렸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고개를 돌려 내려다보았다. 이게 웬일인가? 길이가 7, 8푼 정도 되는 상처 자국이 희미하나마 그곳에 있지 않은가. 순간 석파천은 경악하고 말았다.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듯하며 대지가 요동을 치는 것 같았다. 자기 자신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사실인지라 너무나 놀랍고 엄청나고 무서워서 그는 그만 울어버렸다. 민유는 울음소리에 급히 달려왔다. 석청은 있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민유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그녀는 석파천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오가, 울지 말아라. 아무리 큰일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이 애미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알아서 처리해주마. 석파천은 울면서 말했다. 나는 옛날의 일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석 부인이 어머니고 석 장주가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처 자국이 있는 것도 아무것도 몰랐던 일입니다. 이를 듣고 있던 석청은 차분한 어조로 물었다. 너의 그 심오한 공력은 어디서 배운 것이냐?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석청은 다시 질문을 던졌다. 그럼 그 독장은 이 며칠 동안에 배운 것 같은데 누구에게 전수받은 것이냐? 석파천은 깜짝 놀라 말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멍하기만 하네요. 내가 어떻게 된 거지요? 내가 정말 석파천이며 석방주란 말이오이까? 그는 더듬거리며 계속 질문을 던졌다. 성이 석가고 당신들 두 분의 아들이라는 게 사실이오이까? 놀라 안색마저 변한 그는 허리띠를 매는 것도 있고 두 손으로 엉거주춤하니 바지를 잡고 있었다. 석청 부부는 그가 그토록 겁에 질린 것을 보고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오가 겁낼 것 없다. 겁내지 말아라. 석청 역시 이 몇 년간 석중옥에게 느꼈던 노여움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골똘히 생각했다. 머리에 커다란 충격을 받거나 큰 병을 앓고 나면 기억상실증이라던가 좀처럼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증세를 일으켜 옛일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하던데 오가도 그런 증세에 걸린 것이 아닐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일시 바로 감히 처에게 들먹이질 못했다. 그런데 민유 역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부부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다가 약속이나 한 사람들처럼 불쑥 내뱉었다. 기억상실증. 석청은 이와 같은 증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 재촉을 하거나 다그치게 된다면 오히려 환자의 질환을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오직 이끌거나 유도를 해서 천천히 그를 도와 기억력을 되찾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즉시 부드러운 얼굴과 어조로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 골육이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실로 기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얘야, 너도 아마 틀림없이 배가 고플 것이다. 우리들은 저 앞으로 나가 술과 밥을 사 먹기로 하자꾸나. 석파천은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 물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요?
민유는 손을 뻗쳐서 그를 대신해서 바지를 끌어올려주고 한쪽 모퉁이를 잡아서는 허리띠를 매준 이후 부드러운 어조로 입을 열었다. 얘야, 너는 혹시 세게 넘어져서 머리를 아프도록 세차게 부딪힌 일이 없느냐? 그리고 그 누구와 싸우다가 머리를 얻어맞아 상처를 입은 적도 없느냐? 석파천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없어요. 없다고요. 민유는 다시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렇다면 이 몇 년 동안 너는 심한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느냐? 혹시 높은 열을 낸 적도 없단 말이냐? 석파천은 그제서야 제정신이 조금 드는 듯 했다. 있어요. 몇 달 전 저는 온몸에서 높은 열이 났었지요. 그야말로 커다란 화로 속에서 지지고 볶아지는 것 같았지요. 나중에는 또 전신이 얼음과 같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황량한 산속에서 정신을 잃고 난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고 말았어요. 석천과 민유는 이제 그의 병원을 알아내게 되자 속으로 기뻐하는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다.